고령 땅에 살던 김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주 없어지고는 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 귀신과 놀고 들어왔다 말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그의 부모님은 그를 데리고 절에 가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데리고 여러 곳에 다녀도 나아지지 않자 그가 귀신을 보는 게 아니고 머리가 잘못돼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만약 진짜로 귀신을 보는 것이라면 절을 하고 부적을 쓰는 동안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전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부모는 그에게 글 공부는 물론 아무런 잡기술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봤자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고 모자란 장남을 신경 쓸 시간에 차남에게 더욱 잘해주려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장남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똑똑한 여인과 짝 지어주려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집안이 워낙 부유한지라 머리가 좀 모자란 장남이라고 해도 그와 혼인하려는 여자는 많았기에 어려움은 없었죠. 그리하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머리가 좋은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집에 돈이 많았기에 김선비는 혼인한 뒤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또한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나가 며칠 있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날이 갈수록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부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오는 것이길래 집에 안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저번 주에는 남추 노인과 함께 지리산에 가서 한잔했다오. 또 어제는 최치원 선생과 함께 가야산에서 놀고 왔지.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은 어이없어 하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역사 속의 사람들로 죽은 지가 한참이나 된 이들이었죠. 부인, 미안하지만 내일도 나가봐야 할 것 같소. 최치원 선생이 손자 며느리를 맞는 날 같은데 그래서 나를 불러 연회에 참석하라 하시니 가지 않을 수가 없겠소. 서방님, 최치원 선생은 신라 때 사람으로 이젠 이 세상에 없는데 어찌 손자가 있어 누구 집에 손자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김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소? 그 신부는 이 진사의 손녀로 올해 16살이라고 하더이다. 이 진사 어르신은 우리 집과도 친분이 있으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오. 이에 부인은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 진사라는 사람은 지식과 학행이 높기로 그 지역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김선비 집안과는 매우 친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녀가 있고 그 손녀가 이미 죽은 최치원 선생의 손자와 혼인을 올린다니. 솔직히 그런 경사가 있으면 응당 초대가 올 법도 한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니 이번에도 정신 나간 남편의 망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든 부인은 참지 못하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이튿날 볼 일이 있다 말하고는 이 진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집에 묵으며 정말 혼인을 치르는지 지켜보았죠. 다음 날 아침 역시나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부인은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에 사랑방으로 나와 집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여종이 급히 마당으로 나와 이 진사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빨리 방에 들어와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작은 아씨가 갑자기 바느질을 하다 말고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이 진사는 놀라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밖에서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치 큰일이 난 듯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잠시 후 의원 하나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딸아이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네. 어서 빨리 조치해 주게나. 이 진사의 다급한 목소리의 의원은 품속에서 청심환을 하나 꺼내어 먹였습니다. 그리고 맥을 짚더니 이마와 인중 부근에 침을 놓았죠. 그렇게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진사는 그제야 한숨을 쉬며 다급했던 마음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딸이 헛것을 본 듯 허공을 노려보며 팔을 휘휘 내젓더니 목이 막힌 듯 숨을 쉬지 못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허망한 딸의 죽음을 본 이 진사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였는데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급사한 여인이 안타까웠던 부인은 좋은 곳으로 가라는 뜻으로 합장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마침 그의 남편인 김선비도 돌아와 있었죠. 부인은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연애는 편히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소. 맨 끝자리에 앉아서 너무 많이 먹어 돌아오자마자 매실물을 타서 벌컥벌컥 마셨소.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만. 그것 참 다행이십니다. 한데 결혼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손자 며느리를 보는 최치원 선생의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가득하던지. 신부가 바둑을 잘 두어 종종 소일할 것을 얻었다고 하시더군. 혹시 신부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제대로 보지는 못했소. 다만 가마 문을 가린 발이 바람이 날려 잠깐 보긴 했는데 오른쪽 뺨에 큰 점이 하나 있더군. 그것 외에는 여느 평범한 양반집 규슈 같았소.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먼 발치에서 잠깐 보았던 이 진사 손녀의 얼굴과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부인은 남편이 죽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사의 손녀가 죽어서 최치원의 손자 며느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부인은 남편이 밖에서 죽은 이들과 놀다 들어오면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나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말해보라 하였습니다. 남편은 밤새 놀다 들어와서 피곤하였지만 남들은 다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부인은 믿어주고 자신의 얘기까지 잘 들어주니 매일같이 신이 나서 세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 진사댁 딸의 죽음처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귀신이 누구를 데려갈지 알아내어 귀신이 그 사람을 데려가지 못하게 스님이나 무당을 찾아가 구해달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스님과 무당도 계속된 부인의 설득에 응하여 죽을 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부적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것들은 효험이 있어 억울하게 귀신에게 잡혀갈 뻔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러기를 몇 달. 김선비와 같이 놀며 모든 사실을 다 말해준 귀신들은 그에게 말한 비밀들이 새어나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와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 다녔죠. 그렇게 하니 김선비의 눈에는 더 이상 귀신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귀신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김선비는 보통 사람처럼 돌아왔습니다. 밤에 나가지도 않고 헛소리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본 부모님은 장남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이 모든 것이 며느리를 잘 들인 탓이라 생각하여 그녀를 아끼고 더욱 더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